안녕하세요, 여러분. 빌딩 파는 언니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합격 비법 5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제가 3월 시간표를 업로드하고 정말 많은 분들의 댓글과 이메일, DM, 쪽지, 카페 댓글 정말 깜짝 놀랐어요. 300분이 넘는 분들이 시간표를 요청 주시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많이 물어보셔서 진짜 이 공부가 정말 물어볼 데가 없구나. 나와 다 같은 걸 겪고 계시는구나 하는 마음에 그래도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기쁘기도 하고 여러분께 조금은 길잡이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이렇게 4월 시간표를 준비해 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차피 시간표는 3월하고 4월, 5월, 6월은 거의 비슷해요.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아요. 어차피 6월까지는 3, 4월은 기본서 두 번째 하고 계시죠? 그리고 5, 6월은 요약집을 갈 거기 때문에 거의 이 시간은 그대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저는 저녁반을 듣는데요. 저녁반 시간표 좀 알려주세요. 혹은 저는 직장인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많이 물어보셨는데 일단 직장인분들은 제 시간표대로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조언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직장인들 분 중에서 합격하신 멘토 유튜버들을 찾아서 꼭 물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한 명의 합격생일 뿐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공부 방법이 있으니까 저 말고 직장인 선배들한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녁반 수업을 듣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저녁반 시간표까지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전반, 오후반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제가 두 개의 시간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혹시나 오늘 내가 오전반 스케줄을 못 들었다 혹은 아침에 너무 집중이 잘 돼서 아침에 쭉 혼자 공부를 하고 저녁반 수업을 듣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녁반 제가 짜드린 대로 스케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공부를 하면서 저는 7월부터는 거의 학원 수업을 들어가지 않고 인강을 들었어요. 특히 인제 문제풀이를 할 때는요, 여러분, 굳이 학원 수업을 안 들으시고 독서실에 앉아서 공부하면서 인강으로 들으셔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3월, 4월, 5월, 6월 이 4개월은 반드시 학원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학원 수업을 가셔서 들으시는 게 좋다는 말씀 꼭 드립니다. 아직은 개념이 전혀 잡혀 있지 않은 상태예요. 많은 분들이 진짜 말씀해 주신 게 막 3-4개월 만에 붙었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걸 듣고 용기를 얻었다. 나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어 3-4-5개월 만에 합격하시는 분들은 정말 극히 소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공부를 하면서 범위가 너무너무 많아서 진짜 막막하고 어려워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99%가 그래요, 여러분. 단 1%만이 3-4개월 만에 진짜 문제풀이 위주로 하셔서 아주 럭키하게 합격하는 건데 그걸 보시고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꼭 말씀드려요. 그래서 혹시라도 합격 비법에 대해서 1, 2, 3, 4편을 안 보신 분들은 이 1, 2, 3, 4편에 제가 정말 자세하게 모든 걸 얘기해 놨어요.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을 만큼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꼭 보시란 말씀 다시 한번 드려요. 잊지 말고 1, 2, 3, 4편 보시고 난 뒤에 이제 4월 시간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 대부분 시간표를 다 들으셨던 분들이라서 4월 시간표부터는 웬만하면 간략하게 설명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오전 시간표는요. 먼저 볼게요, 여러분. 거의 똑같아요. 시간은 여기 나와 있는 시간은 다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아침 7시 20분에 독서실이나 학원에 도착하셔서 가방을 풀고 자리를 맡고 커피나 이런 거 차 준비해서 20분 동안 이제 어떻게 커피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공부할 준비를 하고요. 7시 40분부터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건 뭐라고요, 여러분?
지난주에 배웠던 오늘 학원이나 인강 수업할 과목의 지난주 거를 1.7이나 1.8 배속을 해서 2시간 동안 이 지난주 거를 다 듣는다는 얘기예요. 이때 많이들 물어보셨던 게 집중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해를 다 해야 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침에 이걸 듣는 이유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난 지 얼마 안 됐고 앉자마자 집중이 잘 안 돼요, 원래.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해보다가 이 방법을 찾은 건데요. 그냥 1.7, 1.8 배속으로 하고 지난 인강을 그냥 듣는 거예요, 여러분. 외울 필요 없고요. 엄청난 이해를 요하는 것도 아니고 이 2시간 동안 화장실도 한 번도 가지도 않고 2시간 동안 집중해서 이걸 들으란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냥 한번 리뷰하는 겁니다. 한번 듣는 거예요. 무한 반복만이 이 시험의 합격의 길로 가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반복을 아침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들었던 수업을 인강을 2시간을 듣습니다. 1.7이나 1.8 배속을 해야만 2시간 안에 그 수업을 다 들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7시 40분부터 10시까지 20분 동안 휴식 시간에는 학원에 들으신 분들은 내려가서 이제 수업 들을 준비도 하시고 화장실도 갔다 오시고 뭐 커피도 사시고 이런 시간이고요. 10시부터 2시까지는 학원 수업입니다. 혹은 오늘 인강을 들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4시간 동안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10시부터 이제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있는데 12시에 배가 고플 때 뭐 드시라고요? 삶은 계란이나 야채 위주로. 삶은 계란이 가장 좋은 식단이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쵸? 이게 단백질이고 가장 좋은 앉아 있을 때 잠이 오지 않은 식단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 개를 진짜 많이 먹어봤거든요, 여러분. 근데 삶은 계란이 가장 든든하고 그다음에 뭐 당근이나 오이나 이런 생야채를 좀 드시는 게 어 10시부터 12시부터 2시까지 이 2시간 동안 졸리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뭐 가끔은 저도 물려서 뭐 빵도 먹기도 하고 했는데 과자나 이런 밀가루는 드시면 집중이 좀 흐트러진다. 이게 우리가 운동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먹는 거에 바로 몸에 반응이 온다는 말씀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2시까지 견디고 2시부터 2시 반까지 식사를 하시란 말씀 드렸죠. 도시락이 제일 좋고 도시락이 아니면 30분 안에 먹을 수 있는 거리에서 밥 위주로 드시라는 말씀 드렸고 30분부터 50분까지 20분 동안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여러분? 걸으셔야 돼요. 그 주위에 독서실 주위나 학원 주위를 무조건 걸으세요. 네. 안 그러면 우리가 걸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밥은 30분 만에 먹고 20분 동안 계속 걸으세요. 너무 빨리 걸으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천천히 그 주변을 계속 걸으시면서 갔다가 이렇게 크게 한 바퀴 돌아서 그 주위를 걸으시고 좀 이렇게 공기도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 50분에 올라오셔서 이제 양치하고 3시부터 다시 공부에 들어갑니다. 자, 3시는 뭘 해야 된다고 했죠? 3시부터 5시까지는 오늘 수업을 했던 거 당일 복습의 시간이에요. 바로 복습을 해야 몇 배 효율이 오른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정말 많은 연구 결과가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때 오늘 배웠던 거에 기본서 뒤에 있는 단원의 문제를 풀어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때 풀지 않으면 기본서 문제 풀 시간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배운 이론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나와 있는지 기본서 뒤에 있는 단원별로 있는 문제도 보시고 그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성실하게 읽어보시면서 오늘 수업에 어떤 걸 배웠는지 몇 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다들 이거 문제를 푸시고 오늘 10문제 중에 9문제 틀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너무 놀라서 저한테 연락을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다 틀리죠. 지금 문제풀이반이 아니잖아요. 그쵸? 문제풀이반 가면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은 문제가 푸는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개념을 계속 반복하는 게 중요하니까 너무 문제 틀리는 거에 연연하실 필요 진짜 없습니다. 저는 9월까지 점수가 안 나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가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알고 있어요. 저는 질문을 이렇게 보면 아예 질문도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뭘 물어보는지를 알아야 답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4월 초예요. 이제 4월입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아, 이 개념에 지금 이 단원에는 이런 질문이 나오는구나,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걸 알아보려고 그냥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꼭 푸시고요. 그다음에 5시부터 5시 반까지 쉬는 시간이에요. 제가 쉬는 시간 외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여러분? 화장실도 가능하면 가지 마시고 막 사람들이랑 커피 마시러 가고 막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30분의 쉬는 시간 충분한 휴식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공부 시간과 휴식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말씀 드렸죠? 명심하세요. 그리고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는 월화수목금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민법을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민법은 사실 3, 4, 5, 6 이렇게 4개월은 매일 하셔야 돼요. 민법은 양이 진짜 많죠. 그래서 이렇게 매일 하셔서 초반에 잡지 않으면 나중엔 진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말을 믿고 여러분 그냥 민법을 매일 2시간씩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7시 반부터 8시 반 1시간 동안 식사 시간이 있다고 했어요. 이때 엄청난 유혹이 온다고 했죠. 집에 갈까? 오늘 조금 일찍 갈까? 아, 공부가 잘 안 돼. 아, 좀 가서 좀 쉬면서 할까?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1시간 동안 충분한 휴식을 즐기시면서 좀 졸리신 분은 이때 좀 주무셔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2시에 밥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배가 고프지 않아요. 그래서 바나나나 초콜릿 바나 이런 거 드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식사를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때 절대 뭐 쉬거나 뭐 밖에 나가서 저녁을 드시면서 술을 한 잔하거나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평일에는 안 돼요. 합격하시려면 그러시면 안 됩니다.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좀 주무시거나 좀 휴식을 하시고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이 2시간 동안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데일리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시간표에 보면 이렇게 다 적어드렸죠. 월요일엔 민법, 화요일엔 공법, 수요일엔 학개론, 목요일엔 중개사법, 금요일엔 세법, 토요일엔 공시법. 이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하루에 그냥 개인 공부할 시간 2시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집중을 발휘하시면 저는 이때 공부가 너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날 공부를 이 시간까지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우리가 밥을 먹고 이 낮 시간 동안은 되게 피곤해서 졸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좀 잠이 깨고 마지막 이 2시간이 정말 집중이 잘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가시는 거 절대 반대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토요일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 민법 대신 데일리를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토요일은 7시 반에 집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꼭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토요일, 일요일 날 휴식 시간이 있기 때문에 평일 날은 일찍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은 10시 반까지 하시고 토요일은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 민법이 아니고 데일리 과목을 하시고 집에 일찍 귀가하셔서 가족들이랑 식사도 하시고 술 한잔도 하시고 뭐 그날 영화를 보신다. 오케이. 그건 괜찮아요. 근데 이 공부를 끝내지 않고 뭔가 하시는 거는 여러분 오늘 하루는 괜찮겠지.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계속 쌓여요. 저랑 같이 공부했던 저랑 친한 분들은 아닌데 그 다른 학원에 있는 다른 무리에 영화도 자주 보시고 뭐 중간중간 가셔서 막 놀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분들이 결국 합격을 못 하셨어요. 그게 하루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마음가짐의 문제예요. 왜냐면 지금부터 그게 하루하루가 쌓이면 나중에는 엄청난 시간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 단 하루도 자신한테 그런 거를 용납하시면 그게 다른 분들이 뭐 커피 한잔 하자, 뭐 다른 거 잠깐 떡볶이 먹으러 가자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거든요. 그게 마음가짐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걸 지키시지 않으면 나중에는 못 하세요. 네. 그래서 정말 독해지셔야 되고 제가 드린 시간표대로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1년을 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 말 명심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일요일은 제가 충분히 시간을 드렸잖아요. 무려 언제까지 오면 된다고 했죠, 여러분? 10시 공부 시작이니까 9시 반에만 오시면 돼요. 평소보다
도대체 2시간이나 늦게 일어나셔도 되는데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쵸? 그래서 토요일 저녁부터 좀 뭐 술도 한잔 하시고 즐겁게 뭐 친구도 저녁에 좀 만나시고 하지만 너무 무리하시지는 말고요. 그렇게 공부하신 다음에 일요일 날 아침에 9시 반에 도착하셔서 공부할 준비 워밍업을 좀 하시고 커피 만들고 자리에 앉아서 몇 시부터? 10시부터 수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10시부터 자기만의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이번에는 일요일 이제 좀 바뀐 게 있어요. 제가 일요일 날 민법 하는 시간을 빼고 이제 공법을 넣기 시작했어요. 아직 공법을 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어요. 근데 월화수목금 민법을 하고 일요일 하루만 이제 공법을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해서 4시간을 넣었습니다. 제가 4월부터 공법이 너무너무 어렵고 이게 감을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서 일요일 날은 좀 공법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월부터는 공법을 넣어드렸고요. 보시면 10시부터 12시까지 공법을 2시간 하시고요. 12시부터 1시까지 식사하시고 1시부터 3시까지 또 공법을 했어요. 그래서 일요일은 공법데이라고 제가 불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제가 다른 합격 비법에서 다 말씀드렸으니까 선생님 선택은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요일날 데일리에 있는 건 뭐 하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평일날 사람이다 보니까 이거 다 못 지키고 뛰어넘은 날들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저 알아요. 여러분이 얘기 안 하셔도 저도 그랬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은 평일날 못했던 거 보충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전반은 이렇게 끝났어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혹시나 오전에 오늘 학원 수업을 못 들었거나 아니면 너무 공부가 잘 돼서 인강을 저녁반을 들어야겠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거는 지금부터 제가 오후반을 설명드릴 테니까 오후반 시간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후반은 시간표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오후반이라고 해서 직장인 시간표가 아니고요. 저는 하루 종일 공부하시는 분들인데 학원이나 인강을 저녁에 들으시는 분들 위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오후반 설명드려 볼게요. 자, 제가 저녁에 수업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후반 스케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 3월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프린트아웃해서 이거 보면서 설명 들으셔야 훨씬 더 귀 잘 들어오실 거예요. 자, 저녁반은 전혀 좀 다른 스케줄이에요. 왜 저녁반을 제가 이렇게 짰냐면 점심시간이 12시예요, 저녁반은. 시험하고 웬만하면 저희가 시험 때 그쯤 점심을 먹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비슷하게 리듬을 가져가려고 오후반은 이렇게 짰어요. 그리고 오후반 수업은 아침하고 비교해서 30분 수업이 작아요. 그래서 이게 학원 수업이 7시부터 시작해서 10시 반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2번밖에 안 쉬고 수업 진도를 나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장점이 있더라고요, 저는. 왜냐면 30분이나 수업이 작으니까 선생님들이 굉장히 집중해서 한 번에 거의 1시간씩 하시거든요. 그리고 조금 쉬시고 1시간씩 하시고 이래서 이 텀이 길기 때문에 오히려 더 수월한 면도 저는 있었어요. 집중도 잘 되고. 그래서 혹시 저녁에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대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려볼게요. 여러분, 오후반도 오전반이랑 하루 시작하는 시간은 같아요. 그런데 점심시간도 좀 다르고요. 이 스케줄 내용도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 저녁에 10시 반에 끝나고 집에 가서 쉬었잖아요. 그래서 복습할 시간이 없었죠. 그리고 중간중간 점심시간은 12시로 해놓은 이유가 그냥 우리 시험에 있는 점심시간하고 비슷하게 제가 그냥 맞춰버렸어요. 그리고 저녁반은 좀 장점이 있었던 게 저는 7월부터는 거의 저녁에 수업 인강을 학원으로 안 내려가고 인강으로 들었거든요, 많이. 왜냐면 문제풀이가 되면서부터는 크게 학원에 들어가 선생님이랑 면대면으로 듣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공부가 너무 안 되는 날은 물론 학원에 내려가서 수업을 들었지만 그렇지 않은 날은 그냥 인강으로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 7월부터예요. 지금 아니에요. 3, 4, 5, 6 이 4개월은 무조건 그냥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학원에 가시는 분들은 학원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오후반 시간표 시간은 똑같아요. 7시 20분에 학원에
혹은 독서실에 도착해서 20분 동안 워밍업을 하고 커피랑 차 만들어서 가져다 놓고요. 화장실도 다 갔다 오시고 7시 40분부터 9시 40분까지 어떻게 해요? 지난 시간에 했던 인강을 듣습니다. 이 인강을 듣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람이 아침에 오자마자 그렇게 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 기본서 책을 읽으면 책도 잘 안 읽히고요. 아침에 이 사람이 공부할 워밍업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인강을 그냥 듣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난 이해를 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외우기를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듣는 거예요. 이제 오늘의 공부할 워밍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편하게 1.7에서 1.8배속 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2배속 강의를 4개 복습을 7시 40분에 끝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제가 이 시간을 꼭 지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중간에 계속 이게 끊어지고 화장실 갔다 오고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쉬는 시간이 줄어들고 시간이 계속 밀려요. 그래서 본인의 쉬는 시간에 맞춰서 쉬셔야 되고 이 안에 2시간 안에 공부를 끝내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하루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게 늘어지면 굉장히 지치거든요. 그래서 꼭 7시 40분에서 9시 40분까지 이 2배속해서 강의를 다 들으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분. 그리고 9시 40분부터 10시까지 20분 쉬고 10시부터 어떻게 하느냐? 저녁반 들으신 분 어제 복습 안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래도 몇 시간이 지났지만 자고 왔지만 최대한 복습을 이제부터 합니다. 그래서 10시부터 12시까지 어제 저녁에 들었던 수업에 대한 복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원에 있는 기본서 뒤에 보고 문제도 풀어보고 선생님들이 혹시 올려준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그렇게 해서 어제 했던 복습을 반드시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게 복습을 하고 나서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 식사 시간이에요. 이때 12시부터 12시 반까지 식사를 하시고 도시락이 제일 좋지만 아니면 근처에서 식사를 하시고 가능한 한 밀가루 이런 거 드시지 마세요. 왜냐면요, 여러분. 밀가루를 먹는 날은 제가 최악의 경험을 몇 개 했는데 4시간 동안 독서실에 앉아서 졸아본 적도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특히 사 먹는 거는 조미료가 많기 때문에 와, 짜장면이랑 떡볶이를 먹은 날 제가 2시부터 6시까지 졸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밀가루는 드시지 말고 그냥 밥 위주로 좀 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12시 반부터 12시 50분까지 20분간 주위를 걸으세요. 식사하시고 나면 바로 가서 앉지 말고 어떻게? 계속 걸으세요. 천천히든 빨리든 다 좋아요. 20분 정도 좀 움직임이 있게 걸으신 다음에 12시 50분에 올라오셔서 양치하고 이제 다시 공부할 준비하고요. 1시부터 3시까지 저녁반 분들은 이때 민법을 하시는 겁니다. 매일매일 2시간 민법 하는 게 나중엔 진짜 얼마나 효자가 되는지 진짜 9월, 10월에 가시면 여러분 저한테 고맙다고 하실 거예요. 이 민법이 쌓인 거는 하루에 5시간, 6시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민법은 매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월화수목금 민법 2시간 매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시부터 3시 반까지는 휴식 시간이에요. 좀 졸리면 이때 한 30분간 알람 맞춰놓고 주무시고요. 커피 사오셔도 되고 이때 조금 쉬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3시 반부터 6시까지 이 저녁반의 가장 큰 혜택이에요. 왜? 수업 시간이 30분이 줄기 때문에 데일리를 2시간 반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혼자 공부한 시간이 좀 늘어나죠. 그래서 3시 반부터 6시까지 데일리 공부를 제가 여기에 적어드린 과목대로 데일리 공부를 하시고요. 6시부터 7시까지 점심 식사 시간이에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좀 점심 시간이 빠르죠. 저녁반이 좀 장점은 뭐냐면 점심 식사 시간도 조금 이르기 때문에 저녁 시간 점심을 빨리 드셨잖아요. 그래서 이때 저녁을 드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때도 6시부터 6시 반까지 식사하시고 20분 정도 걸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7시부터 학원 수업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인강을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일찍 올라오셔서 양치하시고 수업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무래도 이게 인강으로 듣는 거하고 학원 수업을 내려가서 준비하는 건 자리 펴고 책도 펴고 조금 앉아 있어야 선생님이 들어오셨을 때 공부 집중이 바로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혼자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저희가 아무것도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가장 전문가인 선생님 앞에서 이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게 어떻게 하루에 가장 중요한 일과다. 제가 수능 학생들 말씀드렸죠? 만점자들이 왜 그러잖아요. 공부 시간에 열심히 했다고.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차피 들어도 저희는 바로 외울 수도 없고 이해가 바로 되지 않아요. 그래도 선생님 말을 집중하잖아요. 나중에 문제 풀 때 정말 신기하게 갑자기 선생님의 그 말이 번뜩 떠올라요. 근데 그걸 집중 안 하고 막 혼자 막 딴짓하면서 그 수업 시간을 보내면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녁반 수업은 집중을 하기 위해서 저는 수업 시간에 조금보다 일찍 와서 자리에 앉아서 수업을 준비하기를 당부드리고요. 7시부터 10시 반까지 이제 마지막 3시간 반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어려운데 그래도 수업이고 선생님이 앞에 있기 때문에 집중이 된다. 말씀드리고요. 이 집중하셔서 수업을 듣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후반 들으시는 분들의 토요일 수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차피 토요일 날 오후반 들으시는 분들도 아침 수업을 들으시잖아요. 혹은 토요일 날 수업 안 나가시고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저녁반들은. 그러면 똑같이 토요일도 7시 20분에 시작하셔서 40분부터 인강 지난 시간에 했던 복습 2시간 동안 하시고요. 10시부터 2시까지 학원에 가시는 분들은 학원 수업을 들으시고 아닌 분들은 어차피 7시 반에 토요일은 끝나고 귀가하셔야 되니까 10시부터 2시까지 오전반 하시는 분들 하는 것처럼 똑같이 인강이나 학원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쵸? 그리고 2시부터 3시까지 식사하시고 3시부터 5시까지 어떻게 해요? 당일 수업 복습하시고 그리고 5시부터 5시 반까지 쉬신 다음에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어떻게 해요? 데일리 하시면 됩니다. 토요일 날은 민법 없어요, 여러분. 데일리로 공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일요일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일요일은 10시부터 12시까지 공부하시고 12시부터 1시까지 식사하시고 1시부터 3시까지 공법하시고 그래서 4월부터는 공법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일요일 이렇게 보내시고 3시부터 6시까지 데일리 공부하신 다음에 일요일은 6시에 귀가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 토요일, 일요일을 이틀을 기다리시면서 월화수목금을 엄격하게 지키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해보니까 이거를 올릴 수가 없어서 다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렸는데 4월 시간표 3월이랑 어차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대로 하셔도 되고 이 4월 시간표 원하시는 분들은 또 댓글로 이메일 주시면 제가 신속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시간표도 제가 이렇게 준비해봤는데 이번에는 오전반, 오후반 나눠서 설명드려봤어요, 여러분.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 이틀 동안의 자유를 저녁 시간에 좀 즐기시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엄격하게 공부하시면 합격의 길로 가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단 1시간의 흐트러짐도 허용하지 말아라는 말씀 꼭 당부드리고요. 여러분 이제 4월이에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았지만 워낙 과목이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스스로 조금 해이해지셨다면 다시 마음 다잡으시기 바래요. 많은 분들이 뭐 3, 4개월 만에 합격하셨다고 했지만 일반적으로 99%는 그렇게 합격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 하루에 15시간씩 공부해야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조언 드리는 대로 꼭 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들은 1, 2, 3, 4편에서 제가 진짜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꼭 보시라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많은 Q&A를 제가 받았는데 언제 한번 Q&A 이 시간도 한번 마련해 볼 테니까요.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Q&A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힘드신 거 저 다 알아요. 네, 근데 여러분에게 계속 이렇게 약간 독하게 다잡으시는 마음을 드리는 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합격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랬어요. 그래서 독하게 마음 먹으시고 여러분 화이팅 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제가 응원할게요. 화이팅! 저는
또 합격 비법 6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